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차 집행 때는 비교적 이 관저 앞에서 정문 진입이 조금 이른 시간에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과 공수처 수사관들의 지금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기준 기자, 이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을 또 냈네요. 방금 전 최 권한대행이 입장을 냈는데 그대로 이제 약간 읽어드리면 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마지막 문장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국가 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겠고, 그리고 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되도록 다시 한번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 보면은 충돌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지금 그리고 방금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는데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근처에 있는 빌딩을 넘어서 지금 현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다른 의원들도 지금 현재 그 관저 1차 정문 바로 앞에서 지금 대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현장 들어갔다는 말은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 관저 앞이 아니라 관저 진입로 그 안쪽으로 들어갔단 그 말인가요? 안쪽까지는 아니고 지금 저기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저기 지금 카메라가 비추는 곳 어딘가에 있으신 걸로 네. 보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현장에서 상황이 복잡해서 지금 저기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제 경찰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현장 음이 들리지는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아까 임찬종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윤곽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그 경찰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경찰 인력들이 지금 영장 집행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 저 자리가 이제 그 양측 집회하는 인원들을 막아놓고 있는 그곳 안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저쪽으로 나경원 의원이 진입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윤곽근 변호사 측,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직접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대상은 공수처 관계자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영장이 경찰은 영장 집행의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영장 집행 업무 자체는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이라 영장을 제시하다든가 핵심적인 업무는 공수처 관계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관계자가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 검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관계자가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하고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논쟁 내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대리인단이 이번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기재가 없다라고 메시지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장 내용을 이제 조금 전에 확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사실이라면요. 사실이라면 그렇다기 때문에 영장이 제시된 걸로 보이고 아마 이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체포영장, 수색영장이 왜 둘 다 필요한지 그리고 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뭐가 다른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2018년 이전까지는 체포영장만 있어도 그냥 체포영장만 가지고 누군가의 주거지나 어떤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가서 체포 집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어떤 건물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색영장이 있어야 된다. 네. 발부받아야 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남동 관저, 대통령 관저 안에가 상당히 또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저 진입과 수색을 위해서 먼저 그 체포영장 집행의 전제가 되는 수색영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수색영장을 집행을 해야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과연 그러면은 수색영장의 집행이 안 되면은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안에서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임찬준 기자가 언급해준 대로 현재 관저 앞쪽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공수처 수사관들 그리고 경찰이 1시간 가까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경호 기자, 우리가 이 상황이 해소가 된다면 이제 경찰이 1차 저지선을 뚫고 이제 진입로로 가게 될 텐데 네. 지난번 1차 집행 때는 이제 공수처와 경찰이 합쳐서 도합 100여 명 정도가 이제 투입됐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3,000명 정도가 예상된다고요? 그 3,000명 말씀드린 건 기동대 숫자입니다. 이거는 1차 집행 때와도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현장에 가 있는 뭐 이제 경찰들을 지금 좀 물어보고 하면 그때보다는 더 많은 것 같다고는 합니다. 기동대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제 안전 관리를 위해서 혹은 차선 통제를 위해서 있는 기동대 직원까지 모두 합친 숫자가 이제 3,000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일단 거고. 기동대 숫자만 3,000명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예. 1차 집행 때도 한 2,700명 이 정도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3,000명이 좀 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경찰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공수처 파견돼서 하는 데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소속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좀 넓은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결국에는 이 수사 상황,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건 결국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사를 맡은 경찰들이 이 직접적인 집행에 나서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집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현장에 어떤 진입로를 확보하는 이런 작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동대가 오늘 자정이 되기 전부터 한 500명 정도는 이미 배치가 됐었고요. 네. 일찍. 지금은 거의 모든 부대가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병력들이 모여서 현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차 집행 때는 한 120명, 경찰에서만 120명, 공수처에서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인력에서 한 8배 정도로 얘기가 나는 1,000명 얘기가 나오는 건데 수사 경찰이 1,000명 정도가 동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역할을 나눠서 그 현장 집행에 임할 걸로 보입니다. 예, 경찰 투입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임찬종 기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현장에서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다고요? 예,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현장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공수처 관계자 등이 지금 수색영장 집행에 관련해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예.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아예 수색영장의 첫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기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수색영장 첫 페이지, 그러니까 뒤에 내용이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되고 첫 페이지에는 피의자의 성명은 윤석열로 기재가 돼 있고요. 직업은 공무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청구한 이 수색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수처의 차정현 부장검사로 돼 있고 네. 이 영장은 또 일주일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지금 일주일 전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집행에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영장 그리고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신한미 판사가 이 영장을 1월 7일에 발부한 걸로 돼 있고요. 이 영장의 집행 유효 기간은 2025년 1월 2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페이지만 봐서는 일반적인 그냥 수색영장에 기재된 기재만 문구만 나와 있고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에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다만 이것은 수색영장의 첫 장이 지금 사진으로 찍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배포한 것이어서 네. 뭐 아직까지도 뭐 다른 그 별지라든가 내용 쪽에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제시된 영장을 확인했는데 1차 영장에서 논란이 됐던 문구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적용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색영장 첫 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언론에 배포한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진입로 영상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4시 때, 5시 초반대에 비해서는 경호처 직원들의 숫자가 조금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위쪽으로 복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관저 진입로가 아닌 관저 입구 쪽으로 지금 나서 있는 상황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차벽 위쪽으로 지금 경호처 직원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영장과 똑같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가 됐고 저희가 지난주에 단독 보도에서 3주 정도 이번에 좀 길게 기간을 받은 것 같다 보도해드렸는데 21일까지라고 이제 확인된 거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제 배포한 사진에 따르면 수색영장 첫 장 사진,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배포한 사진입니다. 예. 거기에 따르면은 유효 기간이 2025년 1월 21일까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색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오늘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겠습니다만 21일까지는 다시 한번 또 시도할 수 있는 기한이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군요. 21일은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뭐 이 수색영장 그리고 체포영장 사진은 지금 아직까지 공개를 안 했지만 아마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같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체포영장도 1월 21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로 기한이 설정돼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랬을 때는
만약에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1월 21일까지는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오늘 아주 대대적인 인력이 동원이 됐고 네.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미 국회에서 2차 집행 시대를 최종이라고 생각하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인력과 그러니까 노력을 쏟아부어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는데도 이번에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과연 3차 집행 시도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공수처 내부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의 마지막 집행으로 보일 수 있는 2차 집행, 오늘의 성공 여부가 관건인 가운데 민경호 기자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다르게 경찰이 이제 저지선을 뚫기 위한 뭐 장비조 혹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경호처장 체포를 위한 체포조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있고 이렇게 좀 분업을 하면서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작전에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동원되는 병력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뭐 역할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명확하게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역할별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인물별로도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별로 보자면 일단은 지금 경호처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 방어선을 뚫는 역할을 하는 진입조가 있을 거고. 예, 지금 현장에서 좀 몸싸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파가 좀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 지금 현장 소식 들어온 거에 의하면 진입을 막는다면, 체포를 막는다고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는 경고를 이미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경고가 이제 한 차례 하고 나서 곧장 체포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뭐 집회가 있을 때 해산을 들어가게 되더라도 일단은 경고를 서너 차례 한 이후에 해산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당연히 조금 더 이제 강제력이 동원되는 체포영장 집행에서 어떤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몇 차례도 경고가 있은 후에 실질적으로 실제 현행범 체포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서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람들 인파 머리 위로 손이 뻗쳐 나오는 네.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한 2, 3분 전 정보보다는 훨씬 긴박하게 돌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적인 대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조금 전 한 1, 2분 전부터 몸싸움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인파들이 좌우로 흔들리고 현장에 있는 카메라 기자들의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관저 앞에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조금 전부터 좀 몸싸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저희 현장 영상 취재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 상황이 이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도 이제 실시간으로 전달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지금 그 집회 인원에서 뭐 지금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집단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은 그 내부 안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 3,000명 정도 투입된 기동대와 오늘 또 이제 평소에 이런 집회를 관리하는 대화 경찰들도 한 2배 정도로 증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 현장에서 지금 저 현장에는 지금 아까 송기준 기자가 짚어준 대로 국회의원도 나와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그리고 공수처 직원과 경찰까지 저희 기자들도 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가운데 누가 어떤 이유로 지금 몸싸움을 일으킨 것인지 혹은 이게 공무집행 방해에 따른 체포가 이뤄지고 있는 장면인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내용 전해지는 대로 어떤 상황인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찬종 기자. 공수처는 오동훈 처장이 진작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라며 경호처 혹은 지지자들을 상대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같이 이런 상황에서 뭐 대치가 좀 길어지고 혹은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공수처가 또 적극적으로 체포를 한다거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네요. 근데 오늘은 일단 경찰 인원을 이렇게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그 집회 인원이 됐든 아니면은 경호처 관계자가 됐든 예. 그 만약에 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고 뭐 공조본 측에서 공수처나 경찰 측에서 판단을 한다면
체포를 하겠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를 하겠다는 뜻이 강하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지금 조사에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경찰 내부에서는 뭐 민경호 기자가 어제 보도도 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조 외에도 또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조도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관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결국 지금 현장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색영장 집행을 놓고 양쪽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수색영장 집행이 없으면 관저 진입 자체가 불가한 것이냐, 아니면 체포영장만 가지고도 일단 진입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어떤 쟁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색영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색영장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수색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 소집하기 위한 수색을 위해서는 수색영장 집행은 필요한데,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처럼 이번 영장은 수색영장에 기재가 안 돼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경호차장의 승낙 없이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될 것이고 들어간다 해서 수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확한 입장으로 이것은 수색영장에 이런 기재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수색해서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 관계자라든가 경찰과 대치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경찰이랑 공수처 측에서는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실제로 저희가 공수처 관계자, 공수처 대변인을 취재를 해봤더니 이거는 110조 또는 110조와 111조 관련 문구가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설사 그 문구가 없어도 법원 행정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은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해석이 주류 해석론이라 말했기 때문에 그 문구가 없어도 문구가 없는 수색영장을 가지고도 피의자 체포를 위한 들어가서 오늘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관저 진입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관저 앞쪽 영상인데 아까 몸싸움이 있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경찰 경력들이 바리케이드를 강화하는 등 지금 양측의 몸싸움을 조금 떼어놓기 위한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이는 그림은 좀 가까이에서 촬영한 거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조금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좀 다른 각도의 화면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정문을 등지고 윤곽근 변호사 등과 같이 이 정문을 등지고 있는 인원이 한 40~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맞은편에는 지금 이제 멀리서 또 본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가 정확하게는 확인은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 공수처와 이제 경찰 직원들로 보이는, 형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저 정문 바로 앞에 그 차도가 가로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인파들이 뒤쪽으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 대치를 이어가고 있던 경찰 경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쪽으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포함해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로는 적극적인 좀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인파들이 좌우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좀 다른 각도에서의 영상을 보면 그 대치하고 있던 그 경찰들이 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추가적으로 보입니다. 전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래서 이쪽에 어떻게 얘기가 돼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진입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까 처음에 이제 서로 이야기만 하면서 대치하고 있던 모습과 조금 지나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있던 모습에 이어서 좀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더 지금 격화됐다, 좀 더 진전됐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지금 격하게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이 진입을 시도함에 따라 이 시각 관저 앞에서는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관저 진입을 경찰이 시도했을 때 이게 뭐 적극적으로 막아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뭐 체포를 하겠다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저희가 지금 아직 날이 밝지 않아서 좀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을 뭐 끌어냈는지 아니면 체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런 움직임도 경찰이 가져가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경찰에서도 대비를 한 게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를 체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좀 말씀드리다가 이제 미처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진입조, 체포조로 나눈 것뿐만 아니라 예. 체증조와 이제 호송조도 따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증조라고 하면은 결국에 현장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또 경찰이 어떤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고 적법하게 했다라는 어떤 증거를 남기는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증거를 만든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체포한 인원들을 호송을 해야 되는데 이 호송조마저도 어떤 그 서울경찰청 광수단의 그 부대 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호송할지에 대해서도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인원들을 체포할 것도 충분히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이 이제 많을 수도 있으니 이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여러 경찰서에 각각 호송을 해서 예. 각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뒀습니다. 네, 그렇기 현재 때문에 관저함 영상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의 수는 훨씬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등에 경찰 혹은 폴리스라고 적힌 경찰 조끼를 입고 있는 경찰대원들이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관저 앞으로 계속 집결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몸싸움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경력들이 이 현장 앞 대치 상황을 좀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이 정문을 등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예. 지금은 그 자리에 정문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체포가 이루어졌는지 뭐 끌어냈는지 이것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전선이 뒤로 물러났다라는 건 예.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앞쪽에 저희가 아까 영상에 확인했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얼굴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송기준 기자 혹시 정치부에서 들어오는 소식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현장 상황을 들어온 소식은 없는데 아까 방금 전 한 40분 전까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좀 이제 이름 나는 뭐 미만희 의원이나 김정재 의원, 김석기 의원, 뭐 네. 김기현 의원 등등이 지금 근처에 있는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모였던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네. 이들이 아마 이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김기현 의원이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제 이걸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뭐 누가 체포됐다 혹은 현장에서 뭐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조국혁신당 측에서는 지금 5시 반쯤부터 최고위 회의를 열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뭐 지금 현재 이거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지는 않고 네. 국회에서 현재 이제 특보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관저함 영상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새벽 5시 45분쯤부터 현장에서 몸싸움이 조금씩 발생하는 모습이 저희 현장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짚어줬듯이 아마 경력들이 추가로 배치되면서 이제 대치하고 있던 뭐 윤곽근 변호사라든가 다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 있던 위치가 조금씩 뒤로 이제 물러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장에서 계속해서 경력들이 들어오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등지고 이제 경력들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에 원래 저희 취재진 혹은 일반 시민들과의 동선을 제한하고 있던 바리케이트도 조금 일부 제거가 되는 모습이 화면상으로 확인이 됐고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경찰이 결국은 일부 제지를 하고 나서면서 지금 윤 대통령 관저 진입로 쪽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여당 의원 말고 이제 야당에서는 현장 관저를 방문한 것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군요. 예,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관저를 찾으려고 했는데 공수처에서 이제 좀 이에 대한 좀 현장 참관을 좀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맞춰서 혁신당 쪽에서는 일단 현장엔 가지 않되 이제 이걸 상황을 실시간으로 좀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지금 답을 내놨습니다. 예.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이야기 추가로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계속 이 2차 수색영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수색영장의 표지 말고 뒷부분도 일부 공개를 했다고요. 예, 근데 이제 뒷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청구 내용에 대한 공수처 쪽에서 이러이러한 혐의로 어떤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하려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어떤 혐의 소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다음에 이제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인데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는 거는 자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는데 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색을 해야 되는지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공수처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하는 서면 내용이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피의자의 기본적으로는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서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피의자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화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화기와 다르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서 발신 기지국 위치 파악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신 조회를 통해서 위치 파악이 어렵다. 뭐 이런 점 등을 수색영장이 필요한 이유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영상이 지금 관저 앞 대로 쪽입니다. 좌측으로 보이는 게 이제 한남 고가차도로 보이고 오른쪽에 경찰 차벽과 함께 이제 한남 초등학교가 있고 오른쪽으로 골목길을 들어가게 된다면 윤 대통령 관저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현장 취재진뿐만 아니라 경찰 경력들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청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기동대 경력이 총 54개 부대가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54개 부대하면 한 부대가 보통 한 60명 정도, 60명 정도가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3,200명 가량, 3,200명, 예. 3,300명 정도가 현장에 배치돼 있다라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 기동대에서 동원된 버스가 약 160대 정도 160대. 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큰 한남 대로가 있지만 그 위에 이제 한남 고가차도가 지나는데 이 양 옆으로 양방향으로 이 양방향의 대로 고가 옆에 있는 대로는 사실상 이용할 수 네.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지금 두 줄로 그러니까 왕복을 다 치면은 총 네 줄이겠죠. 네 줄로 그 경찰 버스가 줄지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통행은 이제 한남 고가차도만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남 고가차도 위에도 이제 기동대 대원들이 순찰을 네. 돌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쪽이 저희가 아까 새벽 5시 45분쯤부터 몸싸움이 일부 일어난 곳이었는데 지금 또 정적인 모습이 좀 포착이 됩니다. 경찰 점퍼를 입은 경찰 대원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 측에서 아직 관저를 진입했다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 측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예. 수색영장에 이제 아까 처음에는 첫 장을 찍어서 배포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첫 장 뒤에 붙어 있는 내용까지도 제일 거의 끝까지로 보이는데 다 이제 찍어가지고 지금 기자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혐의로 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이고 또 왜 이제 범죄 혐의가 이러이러한 거 누구누구의 진술로 뭐 예를 들어서 공범인 뭐 예를 들어서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진술로 뒷받침된다는 건데 눈에 띄는 부분이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부분에서 공수처가 설명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자,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이나 관저 내에서 동선이나 정확한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공수처가 제시한 이유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화폰 그러니까 발신 기지국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통신 조회라는 부분을 통해서 네, 이 시각 관저 모습입니다. 좌측에서 보이는
흰색 트럭 한 대가 지금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경찰 경력들이 지금 현장에서 진입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 한남대로 쪽에서 있던 흰색 트럭 한 대가 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공수처 차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이 차량이 어떤 목적의 차량인지 확인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서 우측으로 한 대가 진입하려는 상황이고요. 이 모습은 관저 진입로 상황입니다. 새벽 4시 이후에는 조금 이제 차벽 위쪽으로 경호처 직원들이 밀집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분산돼 있는 모습이고요. 3명, 4명 이렇게 분산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비교적 저 관저 앞쪽 상황과는 다르게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관저 진입로 영상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진입로 그 관저 앞쪽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정문 흰색 철문을 지나서 바로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 초입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가려 있는 저 부분에 이제 경호처의 버스들이 차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위로 대략적으로 20-30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현재 나눠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관저디 등산로를 통해서 진입을 시도한다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건지 그쪽이 뚫린 건지는 확인된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민경호 기자. 이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저 정문뿐 아니라 등산로라든가 매봉산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도 그동안 이제 철조망을 설치를 한다거나 곳곳에 차량들 저런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 SUV까지 배치할 정도로 요새화했다 그런 표현도 써주셨는데 경호처도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왔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경호처 입장에서도 지금 수비란 표현이 적절할지 이거는 좀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모자른 상황이거든요. 군에서 어떤 도움을 받거나 해야지 좀 병력 동원이 좀 수월할 텐데 일단 군에서도 따로 병력이 동원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 300명 안쪽이다, 300명을 넘지는 않는 인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그 대통령 관저가 위치해 있는 곳이 매봉산 자락인데 이쪽에서 지금 한강진역 쪽에서 정문으로 나와 있지만 그 반대편 그러니까 옥수역 쪽으로도 당연히 진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당연히 걸어서 진입하는 게 수월한 방향은 아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의 강제력을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방팔방을 다 막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제거하면서 관저 앞쪽에서 진입로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민경호 기자가 짚어준 대로 진입로를 확보하더라도 그 안쪽에서 또 다른 물리적 충돌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송기준 기자, 저희가 지난 주말부터 한남동 관저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경호처의 CAT라는 특수팀이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되는가 하면 곳곳에서 이제 민경호 기자 언급했듯이 요새화를 하듯이 차벽을 설치를 하고 철조망을 산길에 배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경호처도 필사적으로 이 2차 집행까지 막아서겠다 이런 준비 태세를 갖춰온 거네요. 어제 이제 저희 김영래 기자의 기사들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경호관들 중에서도 가방을 든 채 보이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예를 들면은 전술복을 갖춰 입거나 혹은 소총이 들어있는 배낭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맨 채 순찰하는 요원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과연 이제 지금 현재까지로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CAT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약간 지금 소총을 아예 휴대한 걸로 보이는데 이들의 숫자가 한 30명 가량 정도로 돼 보이는데 지금 이들은 이제 탄창은 바지에 넣고 다니고 실탄은 휴대하지 않은 걸로 일단 보입니다. 실제로는 아직 이제 날이 어둡기 때문에 송기준 기자가 언급한 CAT 대원들이 관저 진입로에 대치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 날이 밝으면서 이쪽 모습도 좀 더 밝게 자세히 보일 걸로 보입니다. 자, 법조팀 임찬종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이에 법조팀 단독 기사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이제 화면 때문에 좀 말씀 중간에 끊겼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수색영장 뒷부분에 제가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다 중간에 끊기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이제 한 것인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수색영장에 보면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관저내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서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서 수색영장이 필요하지만, 특히 더 필요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비화폰의 경우 일반적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우리가 흔히 통신조회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통신사에게 이 사용자가 언제 몇 시 몇 분부터 언제 몇 분까지 어떤 발신 기지국을 사용했는지 이와 같은 통신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수사관이 요청하면, 공문으로 요청하면은 통신사의 수사기관에 자료를 협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법으로는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의 발신국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위치 파악을 위해서 수색을 해야 되고, 이 발신기지국 파악이 왜 중요하냐면은 발신기지국을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오면은 대략적인 그 근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재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통신 조회가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공수처가 얘기한 부분이 이제 단독 보도가 된 부분인데, 근데 피의자가 사실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네. 뭐 그동안은 사실 대통령 취임 전에 썼던 개인 전화를 썼는데 이제부터는 안 쓰겠다, 전화기를 바꾸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쓰던 개인 전화기를 지금 꺼놓고 있고 있다. 비화폰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발신 기지국 추적 같은 걸 통해서 위치 파악이 어렵다.